반갑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도 수원 지역에 있는 민주 시민들과 함께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왜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느냐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세월호의 진상,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오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제로섬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분들이 직접 보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기자회견문도 직접 낭독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황용은 PD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 인사와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섬의 배우 PD 황용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취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몰 10년 제로섬 다큐를 만든 윤솔지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세월호 유가족이죠. 시찬아빠 박윤성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자 침몰 10년 제로섬 다큐 영화에도 함께 인터뷰를 응해주신 우리 이상규 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시사 유튜버시죠. 우리 시사급발진 김정훈 대표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민 배급위원으로 영화를 함께 배급했었던 시민 배급위원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그 감독님과 유가족분과 우리 이상규 의원님과 그리고 시사 유튜버 우리 김정훈 대표의 한 말씀씩 사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솔지 감독 나오시죠. 침몰 10년 제로섬은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0주기가 됐을 때 추모만 하는 분위기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그것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 하나의 시민이 만들고 이후 또 시민 배급위원 1,500여 분과 관객 13,000여 분께서 호응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진상규명을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있을 대선 그리고 선출될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 주셔 우리가 이제 생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인 시찬아빠. 예, 8번 시찬아빠 박유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거나 다른 걸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10년 전, 11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 그리고 아이들께 미안한 어른으로서 그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각자 앉은 위치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는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 전 당시에 굉장히 갑작스럽고 놀라운 마음으로 행복항에 내려갔었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세월호 밑부분 파란색 특수 도료가 칠해진 부분이 한 2m 폭으로 쭉 벗겨진 것을 저희는 확인했고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에 긁히거나 또는 일부러 벗겨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세월호를 선체를 인하게 보니 그 옆구리, 옆면이 그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흔적은 왜 있었는지, 그리고 선체를 인한 후에 핀 안정기 부분에 많은 파손, 파반, 파봉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항적도가 정부 발표는 4번, 5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도 BTS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해경은 처음부터 누락되지 않은 항적도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의혹을 반드시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는 꼭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는 시사극발진 유튜버를 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1년 됐고요. 진실은 그 11년 동안 침몰되어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 사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11년 동안 보여주었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문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시민 배급 위원분들께서 4분이 함께 나눠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침몰 10년 제로섬 배급위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1.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관계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때와 똑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습니까?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답을 아십니까?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왜냐? 답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세월호의 진실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이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유가족도 국민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이 구조받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 속절없이 지켜봤던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국가의 부재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끔찍한 국가의 존재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조사와 수사는 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의 제목처럼 진상규명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이라는 더하기와 진실을 원치 않는 세력의 은폐와 방해라는 빼기가 결합되어 결국 제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덮었고 윤석열 정부는 애고까지 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을 마친 진상규명기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고 원인 모름, 구조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모름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대로 끝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참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는
윤석열의 검찰 특수단 결국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수부 산하 목포 해양안전심판원 회식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무려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 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습니다. 회식원의 이 발표는 도무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발표입니다. 사창위 조사관들이 주장한 높은 외력 가능성은 물론이고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최종 보고서 결론까지도 아무 설명 없이 배치하겠습니다. 대신 사참위가 기각한 조타장치 보장설 이른바 내인설을 되살려 놨습니다. 사참위는 또 구조안에다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방기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의 한계로 인해 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침몰 원인을 사참위가 기각한 내인설로 멋대로 합정하고 구조하지 않는 이유를 해경의 무능, 무책임 탓으로 돌리며 구조 방기를 음모론이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115의 발표는 하나같이 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115는 사참위가 제기한 논란과 쟁점에 대한 검증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이용해 기각된 내인설로 해경 무능 기정사실함으로써 세월호 진실을 아예 묻어버리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참위 조사관들이 흥겨운 조사 성과를 무시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까지 헛수고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윤석열이 12월 3일 쿠데타처럼 세월호 진실을 어지럽히기 위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배가 파면되고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대선은 쿠데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정부를 출범시키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뤄내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지령물로 지정돼 공인 상태인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관련 정보, 본인이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 정보처럼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가족들과 시민, 즉 주권자 국민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선원들만 구조하고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며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까요? 왜 3일 동안 구조 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탈출한 선장을 수사기관이 아닌 해경의 집에 재우고 구조된 선원들은 모텔에 함께 투숙시켰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그들에 대한 긴급체포도 막은 것입니까? 박근혜 탄핵시 계엄을 획책했던 기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밤첩사로 이름을 바꿔 내란의 최전방에 재등장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무사는 처음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선체 인양 대신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심원이 발표한 조타장치 보장과 해경 무능으로 인한 구조 실패로 설명이 됩니까?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최근 개봉한 침몰 10년 제로섬은
진실 규명을 위해 더하기의 편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최초의 세월호 다큐 영화입니다. 사참 조사관들의 조사 성과 그리고 그동안 유가족, 민간 전수사, 데이터 전문가, 시민들의 증언에 근거해 매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영화입니다. 영화계에서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관객 10,000명을 넘기면 상업영화 1,000만 관객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합니다. 침몰 10년 제로섬은 5월 6일 현재 13,0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했습니다. 배급사가 나서지 않았지만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급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영화 배급을 도왔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100여 차례 전국 그리고 해외 공동체 상영을 이어왔고 매번 만석을 이뤘습니다. 전국 극장에서도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거의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다.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우리 침몰 10년 제로섬 다큐 배급위원 1,500여 명은 이번 6.3 조기 대선을 맞아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서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듣기 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국가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당선 뒤에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임기 내 진상규명을 완수할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후보들이 이를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끝자리 네 글자는 세 번째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을 처음 해봐서. 하나,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이유를 규명하라. 하나, 대통령 기록물 포함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라. 2025년 5월 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다큐 침몰 10년 제로섬 시민 배급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선 기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